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란터넷 양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엄청 오래간만에 보지 않나요? 네, 정말 온라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뵌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여러분들도 알죠? 선생님은 공교육 교사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1번이죠. 네, 맞습니다. 학교 일이 1번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수업, 그리고 생활, 그리고 상담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쏟느냐고 유튜브 업로드가 많이 뒤로 밀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유튜브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공교육 교사로서 필요하고 기초, 기본, 그리고 재밌는 강의가 필요하다면 늘 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생님이 유튜브로 강의를 올리고 자료를 올리고 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은데 불사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의 조건을 되게 자세하게 달아놨더라고요. 선생님도 몰랐어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제 채널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열심히 강의를 찍겠지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준다면 선생님도 더 탄력받아서 자료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랜만에 만난 만큼 우리 중요한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아마 문법에서 멈췄다가 문법 소개, 그리고 국어, 의문 영역으로 들어가서 의문에 대해서 다루다가 멈췄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시간은 거기에 이어서 기초와 기본을 탄탄히 하는 우리 강의 깐총 국어를 시작해야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함께 갑시다. 뿅! 자, 그럼 우리 의문을 배우는 길에 함께 다가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토대로 한번 다시 이 길에 접어들어 볼까요?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무엇을 배웠나요? 네, 맞습니다. 운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운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려면 다른 대상과 비교, 대조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타자와 나를 비교해 봐야 그 대상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을 알기 위해서 음성이라는 개념과 음양이라는 개념을 비교, 대조해 봤어요. 그랬을 때 음운의 개념이 나왔죠? 그리고 그 음운의 개념을 바탕으로 음운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용어가, 끌어온 용어가 변이음, 그리고 최소 변별상, 최소 대립상이라는 용어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가 음운의 기능, 무엇인가? 음운이란 말의 뜻, 두 글자, 의미를 변별해주는 말소리, 소리의 최소 단위인 거죠. 최소 대립상, 최소 변별상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운의 개념, 그리고 음운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 배워봤어요. 그렇다면 그 음운이 하나가 아니라면 여러 국어의 음운들이 있겠죠? 그 음운들이 어떤 기능, 그리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배우기 위해서 딱 옆에 보이시나요? 옆에 보면 국어 음운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프린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프린트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나눠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다른 학교 친구들은 강의 소개란을 클릭해서 열어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강의를 들어주면 훨씬 더 배움을 잘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국어 의문의 이해, 의문의 개념, 특성, 그리고 기능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문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죠. 지난 시간은 의문이라는 보편적인 걸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엔 국어의 의문입니다. 국어 의문을 이해해보자. 학습 목표에서도 국어 의문의 이해 중에서 의문 체계에 대한 걸 살펴볼 거고요. 자, 소단원 1이 국어의 의문 체계예요. 그럼 이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봅시다. 마찬가지로 소단원 1, 2는 이렇습니다 라는 게 첫 페이지에 나오죠. 국어의 의문 체계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들어가자고요. 국어 의문의 이해. 학습 목표는 1번만 한번 힘차게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집에서도 함께해요. 자, 1번 시작! 의문과 의문 체계를 이해하고 교양 있는 발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국어 의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의 국어 의문의 체계를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건 이론이죠? 이론만 배우고 버리는 건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실용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뒷부분 그걸 배워서 교양 있는 발음 생활, 올바른 발음, 표준 발음을 하면서 교양 있는 발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현실과 연결되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소단원 1, 국어의 의문체계 오른쪽에 있는 박스로 가서 살펴봅시다. 문법량의 안내, 국어의 의문체계는 중학교 교육과정 내용이지만 중학교에서 원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바로 의문 변동에 들어가요. 하지만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문 변동을 잘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배경 지식이 국어의 의문 체계예요. 의문 체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양고 1학년들에게 또 우리 깐총국어를 듣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의문 체계를 철저하게 함께 배움으로써 국어 의문 변동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소단원 1, 2는 이렇습니다. 소단원 1만 보는 거예요. 의문과 의문 체계. 국어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해보자. 국어.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는 사람마다 높낮이,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음성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같은 소리로 인식해요. 국어. 이렇게 밑줄 쳐볼까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 다음 별표치고 동그라미, 의문의 별표치고 동그라미. 자, 의문의 개념을 다시 복습합니다. 의문이라고 하고, 자, 밑줄 쳐볼까요? 의문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자, 일정한 기준에 의해, 여기에 줄 두 줄 쳐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의문을 분류하고 정리한 것, 분류하여 정리한 것을 네모치고 별표, 체계라고 합니다. 의문의 체계라고 합니다. 자, 체계가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그 기준을 배우고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정리합시다. 이러한 국어의 의문 체계를 알면 우리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대요. 우리말의 의문 체계를 명확히 알고 실생활을 통해 올바른 발음을 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자, 우리 확인했죠? 우리가 의문과 의문 체계를 배우는 이유는 실생활에서 더 올바른 발음, 표준 발음을 하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래요. 그 가장 작은 단위인 문법 의문을 배워보는 겁니다. 이제 함께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 의문 체계로 출발! 함께 시작해봅시다. 안양고 1학년 준비됐죠? 국어의 의문 체계입니다. 학습 목표가 더 자세하게 두 개로 나뉘어서 나와 있어요. 아까 했던 학습 목표의 구체화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아래 그림 보면 이 친구가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 여러분들 당연히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탁 보죠? 근데 의문의 입장에서, 의문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1번. 그림과 그림이 각각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단어로 인식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 그럼 의문의 기능, 개념의 토대로 해서 살펴봐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림과 기린은요, 첫 음절의 모음, 의와 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차이가 나죠. 두 번째, 그림과 그림의 의미가 차이 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둘째 음절의 종성에 니은과 미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니은과 미음의 차이. 자, 그럼 우리 알 수 있다. 의문의 개념이 뭐였어요? 의문의 특징이 뭐였어요? 의문의 기능이 뭡니까? 말의 뜻을 변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렇다면 이가, 니은, 미음이 의미를 변별해주네. 의문이 다르기 때문이죠. 2번, 그림과 그림을 발음할 때 입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는 뒤에 의문 체계를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그럼 넘어갈까요? 국어의 의문 체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기 위해 이렇게 길게 의문 체계를 소개한 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글을 부분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국어의 의문 체계는 어떤지 한번 기본을 바탕으로 원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배우도록 합시다. 따라올 준비 됐나요?
레고. 자, 국어의 음운 체계 첫째 단락 함께 하겠습니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음운의 개념을 복습해주고 있어요. 음운은 정확하게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으로 나뉜다. 오, 뭔가 이제 분류가 되네. 그 다음 봅시다. 분절음운은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다. 국어의 비분절음운에는 소리의 길이가 있다.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구조화해 봅시다. 그럼 아까 읽은 첫 단락을 함께 정리해 봅시다. 첫 단락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문법 그리고 국어에 적용되는 원리를 한번 살펴봐요. 국어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용어의 정의, 뜻풀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념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하기도 하고 기능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효과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어질 수도 있어요. 그 종류가 가, 나, 다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가 다시 또 새로운 개념, 용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뜻풀이를 시작하고 또 그거의 특성과 기능 등등이 있을 수 있고 다시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반복이죠? 이렇게 어떤 대상 단어가 나오면 그 개념들이 나오고 기준, 종류로 나뉘어져요. 그렇다면 첫 단락에서 살펴본 내용도 이 원리에 의해서 깐총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볼까요? 자, 운이라는 대상이 있죠. 자, 음운의 개념은 뭡니까? 머릿속에 저장된 추상적인 소리라는 게 개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개념이자 기능이 나오죠. 의미를 변별하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근데 그게 기준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진답니다. 종류는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이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기준은 우리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소리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죠?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눴을 때 자, 소리마디의 경계가 정확하게 있다면 분절음운이라는 겁니다. 자, 음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데 소리마디의 경계가 분절된다,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경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계가 없는 것도 있대. 없는데 음운 의미를 변별해준대. 근데 분절되지가 않는데요. 비분절 음운. 그래서 음운은 소리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준에 따라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을 따르면 분절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대요. 비분절음운에는 소리의 길이가 있대요. 이 음운은 지금 국어의 음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안 나온 게 있죠. 뭡니까? 종류가 나오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자음, 모음의 종류가 나왔는데 기준이 없네. 소리의 길이 말고는 없을까? 기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출발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잠깐 우리 하나를 더 알고 가야 음운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어떤 거냐고요? 저번 시간 강의를 들었다면 선생님이 쭉 다 설명해 줬지만 하나를 빠뜨렸어요. 자막에도 나왔고 선생님이 해주겠다고 했는데 놓친 부분, 아니 아껴둔 부분 무엇입니까? 네 글자? 맞아요. 발음기관이에요. 선생님 발음기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음운 체계를 할 때 더욱더 이때 알아야 더 좋기 때문이에요. 자, 발음기관은 뭐예요? 발음을 낼 때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작용하는 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음운의 핵심 세 글자 단어는 말소리예요. 소리를 낼 때 과연 우리 몸에 어떤 기관들이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소리를 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발음기관들을 알아야
음운과 음운 체계, 더 나아가 2단원의 소단원 2의 음운 변동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발음 기관을 발음 단면도를 통해 알아봅시다. 발음 단면도 어딨나요? 총을 쏘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빵! 탕! 자, 발음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 발음 단면도 살펴봅시다. 어떤 순으로요? 우리가 말할 때 작용하는 순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숨을 들이마시면 허파에서 들이마셔서 이렇게 숨이 올라오죠? 그리고 제일 먼저 다다라는 게 여기 목구멍 통해서 나가겠죠? 거기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빠졌어요. 편집해서. 자, 9번이 빠졌는데 여러분들 거 밑에 적어둬요. 프린트에, 그림에. 목청이에요. 목청. 9번 목청. 자, 소리가 이렇게 기관이라는 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여기는 식도겠죠? 식도. 자, 그럼 기관을 통해서 올라오면 소리가 이 목청을 거칩니다. 9번에. 자, 목청 쪽에는 성대가 있어요. 성대. 자, 우리 여기 남학생들 부분, 여기 튀어나온 이쪽 부분. 자, 성대에 따라서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면 이 공기가 이렇게 타고 가다가 한쪽은 입으로, 한쪽은 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코 안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입 안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입으로 가게 되면요. 입으로 가면 입의 밑에 부분, 혀의 부분은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위에 입천장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럼 먼저 움직이지 않는 부분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입속으로 들어오면 가장 안쪽에 몰캉몰캉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손 씻고 만져. 몰캉몰캉한 부분이 안쪽에 만져져요. 바로 목구멍 앞에. 그 부분이 5번인데요. 우리는 입천장이긴 한데 약해, 여려, 말캉말캉해. 여린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5번을. 자, 그리고 여린 입천장을 지나면 중간 부분을 여러분 나중에 만져보세요.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그거를 입천장이 입천장인데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앞니 뒤에 딱딱한 부분을 윗잇몸이라고 해요. 이를 잡고 있잖아요. 윗이를 잡고 있으니까 윗잇몸. 알겠죠? 이의 몸이야. 이를 잡고 있는,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앞부분에 나가면 우리 이를 막고 있는 입술이 있죠? 그래서 2번 위, 아래 입술. 그 다음에 그럼 아래에 혀 부분을 볼까요? 혀는 움직이죠? 목구멍에서 이렇게 딱 오면은 여기에 가장 먼저 혀의 뿌리가 있습니다. 혀 뿌리. 그리고 그 앞에 혀 전체 보역인 부분, 현몸이 있어요. 7번. 그 다음에 여기 혀 끝이 있죠. 혀 끝. 튕길 수도 있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1번부터 9번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말소리를 낼 때 작용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분류해 준대요. 그래서 우리 발음기관, 지금 이 발음기관을 통해서 이 9가지를 통해서 그럼 알 수 있겠죠. 이 9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발음이 달라지겠구나. 말소리가 달라지겠구나. 목청을 거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고정된 부분, 그리고 코로 가는 부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겠네요. 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음운 체계도, 그리고 음운의 변동도 이 발음 기관을 통해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기초와 기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음을 배워봅시다.